정부가 강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휴진병원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폭설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동해안 피해 현장을 찾은 정치인들은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했지만 말잔치에 그쳤습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신라 구분의 발굴 과정을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공개하기 위해 어제 경주 쪽샘 유적 발굴관을 개관했습니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수성아트피아가 국내 5대 공연장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명품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며 매우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낮게 출발해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고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미호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부쩍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5도, 구미는 24도, 안동 23도까지 치솟겠는데요. 25도 정도면 5월 하순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기온입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0.9도, 구미와 안동 7.8도로 출발하겠는데요.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하늘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가시거리는 300m, 안동은 200m에 불과한데요. 아침에 출근길에는 운전하시는 분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짙은 안개와 함께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약간 나쁜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장시간 바깥 활동하시는 것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는 이달 초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병원 문을 보름간 닫게 하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직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발생한 지난 10일, 보건소 직원들이 동네 병원을 하나하나 확인해 문을 닫은 곳에는 업무 개시 명령서를 붙였습니다. 병원 문을 당장 열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 같은 처분 통지를 지난 21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구 경북의 890여 개, 전국의 5,900여 개 휴진 의원 가운데 15일 동안 문을 닫으라는 통보를 받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루 진료 안 한다고 해서 사람이 죽어나가진 않고요. 집단 휴진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템포 조절을 하는 거고요. 복지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의료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당초부터 너무 엄격히 무리하게 적용하고 해석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강공책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갈과 협박을 했는 좀 잘못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휴진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고발도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환자를 담보로 한 집단 휴진에는 법과 절차 그리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던 정부의 반복된 약속이 단지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았냐 하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올 들어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된 단지의 절반 이상이 대구 경북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전국에서 공급된 39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11개 단지가 1순위에서 전평형 청약 접수가 마감됐는데 이 가운데 대구가 5개 단지, 경북이 1개 단지로 집계됐습니다. 올 들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7,000가구에 이르는데 상반기까지 아파트 8,200여 가구, 오피스텔과 도심형 생활주택 970가구가 더 분양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10년 동안 대구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에 못 미쳤지만 최근 3년 동안은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10년 동안 대구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아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구 생활물가 상승률은 1.1%로 전국 평균 0.7%보다 0.4%포인트 높았고 2011년부터 3년 동안 꾸준히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통계청은 대구의 농산물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더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동해안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농업시설 피해가 컸습니다.
당시 현장을 방문한 정치인들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약속했지만 말잔치에 그쳤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1일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에는 눈폭탄이 터졌습니다. 장관부터 도지사,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현장을 찾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한 부분은 신고도 그것도 누락되고 난 다음에 내 빠졌다고 뒤에 또 그러지 말고. 여당 원내대표는 아무리 큰 피해를 입어도 가구당 보상 한도가 5천만 원에 묶인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당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인 보상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돈사 3분의 2를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3,200만 원, 신축 비용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높으신 분들이 오셔서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용기 갖고 하세요. 다 됩니다. 그렇게 참 무너졌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3억 원을 투자하고도 토마토를 한 번도 수확하지 못한 농가의 사정은 더 딱합니다. 보상금 5천만 원으로 철거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5천만 원으로 1,700만 원을 철거 비용으로 섭부고 나면은 사실상 그 다음 시설 복구는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한국열관리협회 경북지부 회원들이 시설 철거 봉사 알선을 요청했지만 경상북도가 이를 묵살하는 바람에 회원 1,500명은 지난 18일 포항이 아닌 강릉으로 떠났습니다. 뒤늦게 포항 사정을 알고 70명이 나섰지만 생업에 쫓겨 마무리하지 못해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눈 오고 금방 바로 도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그게 있냐고 봉사하러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연락이 없길래 정부가 지난 2005년 최고 보상 금액을 5천만 원으로 낮춘 뒤로 농어민들에게 자연재해는 재앙이 됐습니다. 발생 횟수도 작아지고 많아지고 또 피해 이제 규모도 커지고 하니까 국가 재정 부담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바뀐다. 눈은 녹았지만 피해 농가의 빚은 더 쌓였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제2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통합임원 추천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등 17개 안건을 처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에는 도재준 의원이 안심연료단지 이전을 촉구하고 최기령 의원이 대구 시민의 날 재지정을 제시하는 등 5명의 의원이 발언을 한 뒤 폐회할 예정입니다. 산업부가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산업부는 내일 오후 3시 대구 상공회의소와 함께 산업부 정책 설명 및 규제 개선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지역 지원 사업의 중앙과 지방 간의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중앙부처나 지방정부에 남아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신라 고분의 발굴 과정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공개됩니다. 이를 위한 경주 쪽샘 유적 발굴관이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김병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라시대의 고분이 밀집한 경주 대릉원 지구 쪽샘 유적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에 가까운 대규모 철골 천막 구조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구조물 안에는 지름이 최대 30m에 이르는 대형 고분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시굴 조사 결과 봉분이 하나인 단일 적석 목각분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이 고분의 발굴 과정을 생생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발굴 전시관을 만든 것입니다. 발굴 조사는 앞으로 4년 동안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44번 이 고분은 여러 가지 발굴하는 과정, 아마 발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나름대로 시기 이런 부분을 확인하게 될 거고요. 고분의 모든 발굴 과정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 지역 일대를 고분공원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라 기마무사의 투구와 갑옷이 발굴되는 등 신라 지배계층의 무덤 지역으로 추정되는 경주 쪽샘 유적에 대한 발굴 작업은 지난 2007년 시작돼 오는 2025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달 말부터 6월 말까지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 종합상황실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경상북도는 이 기간에 연구원 실시간 대기정보 시스템과 SMS 문자 서비스를 통해 미세먼지와 황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실시간 대기정보 시스템은 도의 7개 시 14개 대기 측정소에서 측정되는 대기 환경 기준 물질 측정 자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마트 푸드코트와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을 특별 점검합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2개 반 6명의 점검반을 꾸려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번 점검을 실시하는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나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식재료 보관 기준 준수 여부,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많이 쓰는 정수기에 물도 수거해서 검사할 계획입니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수성아트피아가 국내 5대 공연장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명품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세기 피아노의 전설로 불리는 러시아 출신의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오는 5월 31일 수성 아트피아에서 연주회를 갖습니다. 아슈케나지는 피아니스트들의 교과서로 추앙받고 있는데 이번 대구 공연에서는 아들과 함께 2대의 피아노로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40여 년 동안 18번이나 그래미상을 수상한 재즈의 살아있는 신화 칙코리아도 6월 13일 수성 아트피아를 찾아 40년간 호흡을 맞춰온 비브라폰의 명인 게리 버튼과 아름다운 재즈 음악을 선보입니다. 지난해 12월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선보여 전회 매진을 기록한 유니버설 발레단이 이번에는 지젤로 대구 관객을 만납니다. 발레단을 이끌고 있는 문은숙 단장에게 영원한 지젤이라는 별칭을 안겨준 작품이어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성 아트피아가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국내 5대 아트센터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를 그 원년으로 삼고 명품 공연을 준비한 것입니다. 무용이라든지 저희가 발레라든지 그다음에 전통 한국 공연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5대 공연장으로 성장시키고 거기에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공연장으로 만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해마다 해오고 있는 연극과 무용축제, 아티스트인 대구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본연의 역할도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지역 최대 연극 축제인 제31회 대구연극제가 대구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대구 지역 소극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대구연극제는 경연 참가작과 자유 참가작으로 나눠 극단 초이스 시어터의 유리와 원각사의 꽃바우 할매, 극단 뉴컴퍼니의 냄새 풍기기 등 대구의 민간 극단들의 작품 8편을 선보이는데 창작 초연작이 전체 작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연 참가 부문의 대상 수상작은 오는 6월 중순 전북 군산시에서 열리는 제32회 전국연극제에 대구 대표로 참가합니다. 대구시민회관이 올해 첫 공연으로 명연주자 시리즈 더 그랑 피아노를 내일 저녁 7시 반 대구시민회관 그랜드 콘서트홀에서 엽니다. 이번 공연은 쉽게 접할 수 없는 피아노 협주곡 3곡 전악장을 윤홍천과 피터 부차로프, 조재혁 등 명피아니스트 3명이 연주합니다. 특히 한국 클래식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최승한 씨가 지휘를 맡은 가운데 대구시립교향악단이 협연을 하게 됩니다. 대경권 기계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센터가 오늘 공식 준공식을 갖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안에 2년간의 공사 끝에 준공된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센터는 본관동과 첨단동, 플랜트동으로 구성돼 연구와 실험, 시제품 생산은 물론 기업 입주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연구원들이 있지만 오는 2017년까지 68명까지 늘려 원천 기술 개발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춥니다. 지금은 30여억 원의 돈을 들여 뇌 신경 손상 환자를 위한 재활 로봇과 현장 지원 로봇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농아인 볼링 대회가 오늘부터 모레까지 대경 볼링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시도 대표 농아인 볼링 선수 200여 명을 비롯해 수화 통역사와 자원봉사자 등 모두 400여 명이 참여하며 개인전과 2인조, 3인조와 5인조, 마스터즈 경기로 모두 3게임씩 진행됩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부쩍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 구미는 24도, 안동 23도까지 크게 오르겠는데요. 25도 정도면 5월 하순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기온입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대구는 10.9도, 구미와 안동 7.8도로 낮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대구의 가시거리는 300m, 안동은 200m에 불과한데요. 아침에 출근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도 약간 나쁜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11도, 영천 9도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도, 영천 24도까지 매우 크게 오르겠습니다. 상주는 10도, 문경 6도, 예천 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24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봉화는 5도, 안동 8도로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봉화 21도, 안동 2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울진은 9도, 포항 10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울진은 낮 기온이 17도에 머물겠고 포항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기온이 크게 오른 뒤 토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